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격단 3순환차의 17주차 국토법 1, 2, 3 세 번 나눠서 할 텐데 이제 7, 8월달 문제풀이 들어가면서 합격단도 비슷한 진도이기 때문에 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한번 볼게요. 이제 미리 예습하고 복습해서 거의 문제를 다 암기를 하셔야 돼. 이제부터는 다 암기하는 걸로 합니다. 옳은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나오면 이걸 제가 좀 맞춰서 도시군 관리계획 하면 특별중앙시 등등 시군의 개발 정비 관리 보전을 위해 수립을 하는 6가지 내용, 요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6가지. 이제 1번이 맞는데, 자, 틀린 거 볼게요. 광역도시계획이란 말 나오면 얘 지금 특별시가 아니고 광역계획권. 그럼 특별시 등등 시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그리고 얘가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 지침되는 광역이 아니고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가야죠. 도시군 기본계획. 자, 이제 잘 안 나옵니다만은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국가계획이란 말 나오면 관계 중앙부처에서 짜는데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에 이 광역도시계획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라고 해야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해서 짜야 된다. 광역도시계획은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이 진짜 열심히 했는데 기반시설 중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라고 해야 돼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3가지가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하고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3가지 다 와야 되는데 시설 사업만 있으니까 나도 틀렸네요. 정답은 1번이고, 자 2번을 한번 볼게요. 용어 정의 또 나오면 도시군 계획이란 말 나오면 다른 법에 따른 토지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도시군 계획, 기본 계획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포함을 하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만약에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이다. 특별중앙시 시가 아니고 군이면 굳이 도시군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도시란 말 안 쓰고요. 군 계획, 군 기본 계획, 군 관리 계획을 해도 그렇게 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군 단위에는 도시란 단어 안 넣어도 괜찮아요. 농림지역이라 하면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상 단어를 외워놓으셔야 돼요.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진흥과 산림의 보전 위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때도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이라는 것도 줄을 쳐야 돼요. 도시지역 안에서도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워낙 중요한데 요거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도시군 계획 시설을 이라고 해야 돼요. 기반 시설을 아니고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자, 도시지역의 관리, 이제 우리가 이제 도시지역, 농민지역, 관리지역 관리하는 거거든요. 또 이 법이 관리에 대해서는 이 법이나 관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당해지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 정비 보존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라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1번하고 3번, 5번, 4번 정도는 조금 봐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이 4번. 이 정도는 뭐 찾아야 되죠. 한번 읽어보게 하려고 하는 것. 3번 문제를 보면 자, 도시군 계획, 광역 도시계획 요 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친 개념이니까 이 셋 다를 물어보고 싶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는 것도 좀 알아놓고요. 두 개 합쳐서 거꾸로 도시군 계획.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조속히 입안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짤 때 같이 짤 수도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하고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르면 당연히 국가계획이 우선합니다.
자, 국가계획이 있고, 자, 머릿속에 국가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다면 얘네들은 당연히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불일치하면 당연히 국가계획이 우선합니다. 또 광역도시계획하고 개별도시의 기본계획이 충돌하면 광역도시계획 우선한다라고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법이 딱하니 그 위계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뭐 국토교통부 장관 정한다 이런 말로 하면 틀려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3번, 4번 같은 경우도 한번 읽어놓고 둘 다 맞는 거니까요. 자,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시 장군수, 광역시는 군수 제외하고 얘네들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자 우리가 몇 번 얘기했어요. 환경과, 교통과, 수도과, 하수도과, 주택과 등의 부분별 계획을 짤 때 당연히 특별시에서 이런 파트별 계획 짤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아니고 장기 계획이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되게 해야 돼요. 도시군 기본 계획에 맞겠잖아. 도시군 기본 계획에 맞게. 그래서 틀린 게 5번이다. 자, 4번 광역도시계획 틀린 것은 그 광역도시계획은 거의 나온다고 보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거의 나오는데 머릿속에 항상 광역계획은 누가 지정하는지, 광역도시계획 누가 수립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만 정리할 테니까 머릿속에 꼭 여러분요, 이걸 미리 정리를 하고 광역계획원 이러한 걸 먼저 지정을 해야지 그 광역계획원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의 나온다고 볼 때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특별시 등등 시, 군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누군가가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데 시도지사 그러면 안 돼요. 시도지사다 이러면 안 돼요. 딸랑 도지사예요. 그래서 이제 전자패널에 이제 좀 잘 안 써지는데 그럼 우리 머릿속에 언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까요? 언제? 자, 둘 이상의 시, 도, 관할에 걸쳐서 지정해야 되겠다. 장관님이. 같은 도 안에서 여러 개 시군을 묶어야 되겠다. 도지사가. 그럼 지정 절차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안에 것들 이제 지자체, 시도, 시장군수 의견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지자체, 시도, 시장군수 의견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지정할 때는 공청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관련 부처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 시장군수는 얘네들 찾아가서 지정해달라, 변경해달라 요청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놓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누가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사람이야? 장관 또는 도지사. 그러면 자, 요 광역도시계획 누가 수립하느냐? 자, 머릿속에 얘하고 이 수립권자하고 이게 제일 헷갈려요. 사실은 연달아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럼 광역계획권이 자 한번 해볼까요? 도관할구역 안에만 있다. 도지사 지정했잖아요. 그럼 누가 짤까요? 도지사가? 아닙니다. 지정된 곳에 시장 또는 군수들이 공동으로 짜요. 공동으로 짜서 도지사님 찾아가서 이하가 지정했으니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그런데 도지사가 지정한 지 3년이 가도록 승인 시정이 없다. 그럼 도지사가 직접 짤 수도 있어요. 시장군수 등이 협의해서 요청하면 야들하고 도지사가 같이 짤 수도 있고 단독으로 짤 수 있고 이럴 때는 도지사는 장관에게 승인받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둘 이상 시도를 대상으로 장관님이 지정해줬다. 그럼 지정된 곳에 시도지사께서 공동으로 짜라. 그리고 장관 찾아가서 승인받고 얘도 3년이 가도록 안 올라오거나 국가계획 관련되면 장관이 단독으로 직접 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도 단독으로 직접 수립할 수도 있어요. 둘 다 지정한 지 3년이 가도록 승인 시책이 없으면
또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장관이랑 같이 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둘 이상 시도관을 걸쳐서 지정을 할 때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해 놓으면 그러면 이제 그 광역계획원에 따라서 지정된 곳의 시장 운수가 공동으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자체가 짜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지정권자 찾아가서 승인받고 몇 년 내 안 올라오면 3년 내 지정한 사람이 직접 짤 수 있고 같이 짤 수도 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을 짤 때 기초조사를 하고 물론 정보체계 구축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5년마다 업데이트 하겠지요. 그 다음에 공청회 열어서 주민 전문가 의견 듣고 공청회 하려면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해당 지방의회 의견 다 듣고 그 다음에 얘들한테 승인 신청하면 승인 전에 협의심의해서 다 승인해주고 일반 열람시키고 30일 이상.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절차 생략 없어요. 꼭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를 암기를 하고 풀어야 돼요. 자 볼까요? 광역도시계획 틀린 것은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시장 문수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해달라 또는 변경해달라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있습니다. 두 이상의 특별성 등 여러 개 도시의 공간 기능을 서로 연계하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 이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할 때 광역계획권 지정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내용 중에 공기, 녹지, 환경,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 기능분담, 녹지관리체계,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고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하기 위한 장기계획, 광역시설, 경관계획도 포함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둘 이상의 시도 관할을 구역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합니다. 콜. 그 다음 위 3의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공청회를 개최하여 공청회는 꼭 명심합니다. 아마 이거 틀린 사람 있을 거예요.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는 공청회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대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걸 짤 때 기초조사를 하고 공청회 열어서 주민 전문가 의견 듣는다는 거 광역도시계획 짤 때예요. 그래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도 있지요. 이건 뭐 공동으로 수립할 수 없다고 시험 낸 적도 있고. 자, 5번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틀린 것은 볼게.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요거 광역시가 아니고요, 여러분. 광역시에 그러면 안 돼요. 이건 기본계획의 내용이죠.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수립해야 되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당연히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하고 해당 지자체 시도시장 문서 의견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도지사가 꼭 읽어 놓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국가계획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2년 2년이 아니고 3년이 가도록 관할 시도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으면 장관이 짤 수 있고 나머지는 아까 본 내용인데 5번에 그 공청회는요 국토교통부 시도 시장 운수가 직접 주재하는 게 아니고 그 자들이 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고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걔네들이 지명하는 자가 공청회를 주재한다. 직접 마크 잡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또 6번 옳은 것은 옳은 거니까 4개가 다 틀렸어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관할에 걸쳐 있다면 계속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건 맞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지정하는 게 이 절차는 없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지자체 의견만 들으면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할 때 시도시장 운수의 의견 듣고 중앙행정기관 장관과 협의한다는 게 아니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요. 심의. 이런 것들은
일단 잘 와닿지 않습니다만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돼요. 협의가 없다는 것. 시장 운수가 자 이렇게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짰다. 바로 위에 도지사 찾아가서 승인받지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면 두드리 맞고 옵니다. 그래서 일반 시장 군수가 나오면 도지사, 시도지사가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그래서 이런 것 워낙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안 되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장관 찾아가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 신청받은 장관은 기한을 정하여 다시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정확한 지문이죠. 광역시에 대한 장기가 아니고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정답은 4번. 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전개에 관한 조문의 일부 가로 속에 요거는 몇 년 전에 나온 얘기죠.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내 적성평가를 실시했다면 따로 할 필요 없고 또 시장 운수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재검토해서 정비해야 됩니다. 그런 건 좀 암기를 해 놓으셔요. 자, 8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지자체.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 나오면 여러분 객관식에서요. 자,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저하고 뭐 정규 수업을 계속 듣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공청회고 무슨 절차를 묻고 싶으면 광역도시계획 쪽에서 내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을 몇 년에 한 번씩 내거든요. 그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 공청회 협의심의를 준용을 했으니까 그 기본계획을 내거든 싶어? 그럼 절차를 정답 처리하지 않아요. 그럼 기본계획 중에는 한 3가지만 꼭 주의하세요. 요건 누가 이제 수립을 하냐 할 때,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관할구역의 전부나 일부 또는 타관할을 포함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절대로 수립할 수 없다는 것 딱 알아놓고 하나, 장관, 도지사 나오면 안 돼요. 장관, 도지사 나오면 안 돼요. 경기도 전체를, 강원도 전체를, 국토 전체를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기본계획 요놈 자체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에 대한 장기 종합계획이거든. 자, 1단계 장관, 도지사 나오면 안 된다. 의무적으로 짜야 되지만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1,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2,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안 짜도 좋다. 이런 거 공부할 때 1, 2, 3, 3가지 혼 다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봐야 돼요. 생각 없이 하면 하나 빼버리면 못 찾거든요, 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돼서 기본계획 내용을 다 담고 있다. 그러면 안 짜도 돼요. 자, 요거 하나, 2개. 그 다음에 3특1광이라고 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시, 제주도 요 4사람이 짰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고 나오면 안 돼요. 얘들은 바로 짰으면 관련 부처 협의하고 심의, 도시계획 심의 거쳐 확정 일반 열람시키면 돼요. 따라서 이 4사람은 승인 안 받고 일반 시장군수가 짜면 당연히 도지사 찾아가서 승인받고, 그래서 요거만 딱 기억하면 돼요. 요거만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는 것, 딱 광역하고 다른 것. 그래서 요 정도는 딱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암기를. 그러면 기본계획 안 짜도 되는 경우 해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 또는 군일 때, 그래서 야들은 일부가 아니고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문제니까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도시군 기본계획 옳은 것은 공청회 하려면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부한다는 거 틀렸고, 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이런 건 좋은 얘기니까 맞을 것이다. 10년마다가 아니고 5년마다. 자, 시장 운수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지방의회 승인. 자, 지방의회는 행정계획을 짤 때 의견을 한번 들어라.
그래서 여러분요, 기초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열어서 공청회 주민 전문가 의견 듣고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지방의회는 의견을 청취한 대상이에요. 승인받는 게 아니고. 그럼 얘들이 나오면 주어는 자, 누구 찾아가 승인받냐? 해당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받는다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수립 기준을 정한다. 이 시장 운수가 정하면 안 되죠. 기준은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자, 이런 것들도 틀린 걸 다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자, 10번 도시군 기본계획 옳은 것은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은 장관에게 승인받지 않고 그렇지요. 일반 시장 군수가 수립했다. 도지사 승인을 받습니다. 혹시 시도지사 승인 그래도 안 된다는 것. 자, 이 질문 맞네요. 광역도시계획 수립되는 적에 대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르면 당연히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지 장관이 정한다고는 관계없지요. 이해관계자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기본계획, 자, 기본계획을 제안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해달라고 제안하는 거죠. 이건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4번 같은 경우도 기본계획 경미한 변경할 때 공청회를 생략한다. 자, 다시 한번 기본계획이든 광역이든 변경할 때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돼요. 공청회 생략, 협의심의 생략 없어요. 그것은 절차 생략은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만. 자, 그 다음에 10년마다가 아니고 5년마다 타당한지 검토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문제도 풀려야죠. 11번 도시군 기본계획 옳은 것은 볼까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든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이런 지문들 나오면 다 틀려요. 그래서 안 짜도 되는 예외 있잖아요. 여러 개 시군에서 안 짭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이렇게 낼 때 주의하셔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자, 아까 장관하고 도지사는 절대로 기본계획 못 짠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계획으로 수립해야 되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맞다.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 없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물론 저 요새 잘 안 나옵니다. 그런 거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이고, 따라서 위법 부당하더라도 행정 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10년, 20년 단위 그런 건 없다는 거 보관하고요. 따라서 정답은 3번. 아슬아슬하게 틀린 거 있을 때 꼭 다시 확인을 하고 암기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은 뭐 경관지구, 집단 취락지구, 관리지역, 보도지구 지정 변경. 농업진흥지역은 야는 농지법이죠. 농지법. 그럼 국토법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상 누가 지정을 할까요? 머릿속에 농지법상 농림부 장관일까요? 시도지사일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농지가 대규모로 집단화되어 있다. 그래서 농사 위주로 짓게 되겠다. 그러면 얘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주변에 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농업 환경을 보호하려고 주변 지역 지정하면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그래서 노른자위, 흰자위 하고, 그 다음에 후라이팬을 내가 딱 그리고 손잡이를 딱 했어요. 여기다가 후라이는 누가 하냐? 시도지사. 이렇게. 그래서 진흥구역, 보호구역을 합쳐서 농업 진흥지역이 돼요. 진흥지역.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시도지사가. 후라이 누가 하냐? 이렇게 외워놓으면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13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반 권한이 없다.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짤 수도 있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위법하다.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그린벨트 지정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고도지구, 상업지역 변경 이런 거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관지구 안에서 행위자라고 하는 내용은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해당하지 않죠. 경관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죠, 여러분. 그 행위자는 지자체별로 조례를 정해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자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자, 도시군 관리계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자는 주민 포함해서 이해관계자 다 가능합니다. 주민에 한하지 않고. 위반할 때 만들어지는 계획 도면은 축적 1000분의 1 또는 5000분의 1의 지형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지형도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효력 발생은 우리 배울 때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그때는 완전히 확정이 됐기 때문에 500 내지 1500분의 1의 지형도를 만듭니다. 대축처. 그런데 안을 짤 때 위반 단계에서는 굳이 이렇게 정밀한 거 안 짜도 돼요. 1000분의 1 또는 5000분의 1의 또 지형도를 만들어서 대충 표시했다가 협의 심의 과정에 다 달라지면 최종 확정을 하게 되면 그때 요 축축의 지도 만들어서 거기다 표시해서 고시를 하면 만약에 3월 1일 날 결정됐고 3월 5일 날 지형도면 고시가 떨어졌다. 그럼 3월 5일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읽어봐야 되니까 나머지 다 틀렸고요. 14번 도시군 관리 수립 절차 옳은 것은 자 이런 건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위반권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위반할 때 지방의회 의견 들을 필요 없다. 여러분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6가지인데, 그 중에,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것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그 다음에 시설, 용도, 지역 관련된 거, 지구 관련된 거, 구역 관련된 거, 광역이든 기반시설이든 시설 관련된 거 위반할 때만 지방의회 의견 들어요.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은 특별법이 있으니까 빼고, 그 다음에 입지규 최소구역 관련된 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해당 없고, 지구단위 관련된 거 위반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꼭 듣는 거 아니에요. 모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마다 해당 지방의회 의견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에요. 도시적의 축소에 따라서 용도가 바뀐다 할 때는 그 위반할 때는 주민들 의견 이런 거 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이 다음 날이 아니고 그 고시한 날부터. 자, 주민으로부터 제안받을 때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하고 협의하여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 틀렸죠. 자, 시장이나 군수는 지형도에다가 쭉 자세히 밝힌 도면 작성하면 자, 일반 시장이나 군수가 지형도를 만들었는데 굳이 장관님 찾아가서 승인받을까요?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받죠. 그러면 여러분 며칠 내 승인해 줄까요? 자, 30일 내 승인한다는 날짜 좀 외워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제 요걸 이제 제가 좀 오늘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1번부터 요 7번까지가 기초조사도 생략하고 환경성 검토, 적성평가를 다 생략을 해요. 그러면 시험을 낼 때 야는 공통이니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는 걸 찾아라고 낸단 말이지. 두 번에 냈는데 그 중에 단골이 도시개발 사업하기 위한 위반을 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 설치하려고 위반을 한다. 요 두 가지. 뭐 하나 더 본다면 뭐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도시군 관리 위반할 때 요럴 때는요. 개발사업 그린벨트 안에 기반시설 설치한다. 요 두 마디 나오면 적성평가만 생략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 8번 이하는 적성평가만 생략하지 나머지 다 해야 돼요. 그리고 환경성 검토 실시해야 되는 거 찾아봐라.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자 하는 건데 자 보면 도시군 관리 위반할 때 환경성 검토를 해야 하는 경우 그러니까 나머지는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적성평가 다 할 필요 없는 거고 요 놈은 적성평가만 생략하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그 위반할 때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하기 위한 위반할 때는. 그래서 개발 사업 하는 거 하고, 그린벨트 안에 기반시설 설치하려고 위반한다. 요거는 적성평가만 생략한다. 요런 거는 환경성 검토 다 해야 된다. 요거는 지금쯤 한번 읽어 놓으시려고 제가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관련돼서 한번 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정성평가만 생략한다. 자,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 또 위반 결정 옳은 것은 주민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것들은 제한할 수 없지요. 기지, 산업유통,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거, 용도, 지구 중에는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요거 관련된 것만 제한한다 이렇게. 자, 제한 들어오면 45일 내 반영할지 여부 통보하고 바꾸면 30일 연장 통보하고요. 매년 재검토한다고 바빠서 안 되죠. 5년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운수가 위반한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다. 요거는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할 필요 없이 직접 결정하면 돼요. 또 시장 운수가 직접 결정하고, 따라서 이때도 시장 운수가 직접 결정했으니까 직접 지형도면에 고시까지 하니까 이때도 별도의 도지사에게 지형도면 승인받을 필요 없다는 것도 알아놓고, 공청회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짤 때 필요한 거, 관리계획 짤 때 주민들의 의견 들을 때는요, 자, 주민들 의견 들을 때 안을 짜서, 자, 꼭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14일 이상 열람케하고 열람기간에 서면으로 의견 들어오고, 열람기간 다 끝나면 60일 내 반영할지 여부 통보한다는 거 공청회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아주 가벼운 경미한 변경은 주민들 의견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조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실력은 되니까요. 도시군관리 위반 결정 옳은 것, 이 옳은 문제가 사람의 진을 좀 빼요. 실력 향상에 도움되니까 문제가 안 풀리고 점수가 안 나왔다고 공법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글 올린 거 보면 나 공법 너무 밉다. 미워도 어떻게?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보고, 미울수록 더 반복을 해서 점수를 확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얘가 이제 고가로 합격의 고가를 더 뿌려주는 거예요. 자, 이해관계자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대한 도시군관리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는 이제 계획도서, 계획설명서 첨부합니다. 첨부할 필요 없다 그러면 틀리고요. 자, 여러분 지구단위 관련된 것 제한을 할 때 토지 면적의 동의 얼마 얻어야 될까요? 동의 얼마? 자, 기반시설이 5분의 4, 5분의 4 기사회생, 나머지 3분의 2 동의 얻으면 돼요. 기반시설만 딱 외우고 나머지 3분의 2 국공유지 포함할까요? 제외할까요? 제외하고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제한일부터 60일이 아니고 45일 내 반영할지 통보한다. 매년이 아니고 5년마다. 시장 운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의 시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은 도지사 승인받을 필요 없죠. 이때는 지구단위 계획은 일반 시장 운수가 위반해서 직접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도 직접 하니까 도지사 승인받을 이유가 없고, 공청회 열 필요도 없고, 이거 아까 그 유사한 문제네요. 아까 유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답은 1번이 맞다. 그 다음 18번 도시군관리 위반 결정 틀린 것은 위반권자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위반을 할 때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한다. 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 다음에 각종 시설 관련된 거 위반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뿐 아니고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서 위반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틀린 거 찾으니까. 자, 시도지사는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하기 위한 거 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하고도 미리 협의를 해야 돼요. 꼭 기억을 하시고, 또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려면 시도에 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거친다는 거.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면 그 결정 고시하고 장관, 도지사는 관계 수료를 관계 시장국에 송부하여 일반 열람할 수 있도록 쭉 열람할 수 있도록.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 착수한 자는 결정 관계 없이 3월 내 신고할 필요 없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필요 없죠. 3월 내 신고해야 기득권 인정하는 것은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두 가지밖에 없지요. 이때도 수산자원보호구역 안 나오죠. 공유수면 바다를 대상으로 하니까.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나오면 3월 내 신고. 나머지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19번 도시군 관리계획 옳은 것은 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결정 당시에 승인받은 사업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지정된 지 석 달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자, 옳은 거니까 이해 틀렸죠.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 자, 여러분요. 용도구역 있죠. 용도구역 중에 5가지 그 지정권자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개발 제한구역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만. 자, 시가와 조정구역 나오면 원래는 이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을 이런데 밑에다 넣어버리거든요. 도시, 자연, 공원구역이다 하면 이건 시도지사하고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가끔 나오잖아요. 그 이번에 마린보이 바다의 왕자 해수부 장관이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나오면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는 누구나 다 일반 시장 군수는 제외하고 해서 전부 다 물론 도시군 관리계 절차를 거치고요. 또 지정권자는 좀 연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풀리거든요. 도시군 관리계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있죠? 전분의 일부. 그래서 잘난 체하고 제한서 내고 왔다가는 집에 오면 이혼당한다고 그렇게 그 수많은 돈을 썼으니 살려둘 수는 없죠. 보내버립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장관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 사람은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죠. 그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정도면 것이 한 날부터예요. 다음 날이 아니고 다음 날이 아님이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다. 자, 옳은 것은 정답 2번. 20번.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요 기출문제 중에 조금 어려웠던 문제인데 농공단지는 아무 관계 없어요. 산계법 적용하는 특례죠. 얘하고 도시하고 관계 없어요. 자, 어항구역하고 항만구역 요거 나오네요. 요거 나오면 둘 다 농림지역이 왜 내립니까? 관리지역이 아니고 요건 도시지역에 연접할 때만. 그 다음에 그 도시개발구역을 도시지역 외에다가 개발사업한다고 지정하면 용도가 도시지역 되긴 됩니다만은 바뀝니다만은 취락지구는 개발구역 지정한다 하더라도 도시적으로 안 된다는 예외 있어요. 예외. 야는 도시지역 아니에요. 자, 그러면 택지개발지구 지정됐다. 야는 도시지역에 연접할 필요 없이도 도시지역 되어버리죠. 따라서 절차적 특례도 좀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등서로 볼 수 있는 경우는 그러면 답은 5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20문제도 했어요. 그 20문제 레벨을 보면 실전에 가서 한 65점 정도, 65.7점 레벨이 되기 때문에 틀린 부분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3번 정도 읽었어야 돼요. 2-3번 반복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해서 외워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6개월 공부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실력이 안 나오는 거 맞습니다. 7, 8월달 문제풀이 다 하고 그리고 9월달부터 점수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미리 2차 포기할 일도 없고 2차는 나중에 점수가 암기 과목이라 금방 잘 나와요. 그래서 내가 떨어진다 뭐 내년에 어떡하지 그런 거 없어요. 두려움하고 진정 맞서 싸울 때 힘과 경험, 자신감.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해봐야 사람이 역량이 커지거든요. 커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중개사 공부도 한개 도전 잘 하셨고 했는 김에 합격을 해야 되고 이번에 떨어진다고 내년에 또 하면 돼요. 계속 하는데 실패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하는 일을 해야 점점점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해가지고 합격 발표하고 난 다음에 유토피아 얼마나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합격에 대해 여기 이제 합격이라고 여기 합격이라고 써져 있어요. 합격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합격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 모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